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안녕하십니까. 유산개발관리소장교육원 원장 김경렬입니다. 장기수송 계획 관련하여 자꾸 강조드립니다만은 벌칙 규정이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꾸 강조드리는데,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 장기수송 계획에 관련된 것은 지난 말씀드렸고, 이번에 장기수송 충당금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송 충당금은 흡사 특별회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회계를 조금 하시면 알겠지만 일반 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가 있지만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로 전입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특별회계를 용도외로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기본 개념인 거죠. 장기수송 충당금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돈을 미리 적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적립금이 생깁니다. 대부분 현장에서는 이 장기수송 충당금을 장기간 보관하는 적금 형태로 가입을 하죠. 그래서 이 장기 적립에 대한 이자들이 생깁니다. 이 이자도 장기수송 충당금으로 이자를 장기수송 충당금으로 처분한 후에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판례는 이자 수입으로 그냥 남겨놓고 직접 사용하면 횡령이다라고 지금 현재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특별하고 긴급한 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기수송 충당금을 가지급, 빌려 쓴다는 거죠.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잠깐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가집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즉시 거기에 환입시켜 놓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년에 해야 될 걸 금년에 공수하면 어떡할 거냐. 원칙적으로 장기수송 계획을 조정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수선 시기를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가장 긴급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수송계획 총론에 긴급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총론에 기록해 놓으면 그 총론조차도 장기수송계획의 일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수선금액은 어떠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수선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에, 대부분 지금까지 나온 그 판례들을 보면 현저한 차이를 대개 한 20% 이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장기수송 계획을 조정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관리 주체 입장으로서는 중요한 것이 모든 공사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고쳤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얼마 주고 고쳤는지 하는 그런 기록들이 다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공사했었는지, 언제 했는지, 개요가 어떤지, 누가 했는지, 시공업자,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 했었는지, 이 하자 보증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하자 보증 기간이 도래하면 그 기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를 신청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상태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표의 의견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를 점검했더니 하자 요청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하자 요청 안 하는 것이고 하자 보증금 반환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있는 거니까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기수송 계획의 인계 인수입니다. 관리소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관리회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모든 장기수송 계획에 있는 모든 시설 현황이나 수선 이력, 그 다음에 장기수송 충당금의 징수, 적립,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인계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리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 거니? 계획서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년마다 해야 되는 장기수송 계획의 검토 내용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검토 내용이 미흡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수송 계획의 검토로 볼 수 없다라는 지적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건물의 안정성, 그 다음에 장수명화, 그 다음에 비용 사용의 효율성과 연관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자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장기수선 계획의 기본 법리와 그 다음에 부분수선과 전면교체의 개념, 그리고 부품교환의 개념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개념을 안다고 실제 일을 할 때 다 적용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꼭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수학 공식을 안다고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확인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부분교환인지 전면교체인지 부품교환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지 아니하면 아차하는 사이에 용도의 사용에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 용도의 사용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렇게 된다면은 도대체 장기수선 계획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또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때는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